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함께 알아보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간이란 무엇인가, 간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속담 가운데 하나, 우리 풍경도 잘 알겠지만 간담이 뭐하다고요? 서늘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죠. 간땡이가 붙다는 얘기도 하고, 그럼 왜 그런 속담이 나왔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면, 간과 담낭은 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는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나무 목자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 목에 두 개가 짝으로 붙어 있는데, 그 음의 장기를 간이라고 하고 양의 장기를 담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과 담은 한 부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간담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치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오른쪽 젖꼭지 밑에 오른쪽으로 이제 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간의 이상으로 느껴진다라는 이상이 있을 때 먼저 바로 이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지다가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그 뒤까지 아파져요. 그래서 그 영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피부 분절이다. 그래서 내장 체벽 반사 현상. 내장에 병이 들면 체벽, 우리 몸 겉으로 드러나는 반사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간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지만 간 기능의 문제는 좌우로 나뉘어져 기능하고 있다는 걸 또한 이 시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쪽에 간에 해당되는 부위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아니 선생님, 간은 오른쪽에 있다면서 나는 왜 왼쪽이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기능화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비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왼쪽으로 풍이 왔다, 왼쪽 전체가 마비 현상이 옵니다. 오른쪽으로 풍이 왔다, 오른쪽 전체가 마비 현상이 있죠. 그런데 왜 이처럼 절반이 정확히 나뉘어져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몸 전체는 반으로 나뉘어져 기능화하고 우리 몸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몸 겉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내장도, 심장은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왼쪽에 심장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 심장 기능이 따로따로 기능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은 치우쳐 있지만 왼쪽에서도 그 영역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간 기능에 이상이 온다, 그러면 왼쪽 간 기능 부위가 아파집니다. 더욱더 심해졌다, 그 뒤로 돌아가서 간의 뒷부분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추라는 척추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구흉추, 힙흉추라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 뒷부분이 아파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이 하는 역할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간은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피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럼 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생명의 건강의 답은 무엇이 답이라고요? 피는 건강의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는 깨끗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피는 그렇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피가 깨끗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각종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독소 물질들이 피 속에서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 생긴 또한 그 독소 현상들을 갖다가 해독하는 건 누가 할까요? 바로 그것이 간이 합니다. 해독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은 생혈, 피를 만든다. 간은 해독, 간을 해독을 한다. 간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로 피로를 많이 느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 피곤한 게 우리 몸을 만들게 되면 뭐가 상할까요? 반대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피로 회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이라는 덩어리가 있다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절 해당 부위에 싸고 있는 인대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다 아무튼 그 세포죠, 세포. 그런데 간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진다, 근육이 힘이 빠지고 있다, 근육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위에서 내려가 봅시다. 이제 자, 눈에는 뭐가 있죠?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죠?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눈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피로를 언제 회복합니까? 밤에 잘 잘 때. 그럼 잘 잘 때 눈 뜨고 자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눈 감고 자는 이유가 뭘까? 눈의 역할을 잠시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눈으로부터 피로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눈은 일단 들어오면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 손 전부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만큼은 잠잘 때만큼은 그 분석을 멈추게 해야 돼요. 계속 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때는 모아도 모를 정도로 자야 한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간땡이가 부었다,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은 필수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암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면역 질환, 면역력이 뭐에서 온 거예요? 떨어져서 온 거예요. 그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잠이입니다. 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10시간을 잔답니다. 제가 그렇게 뭐라 했을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듣던 이야기 중에 가장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암으로 인해서 저를 찾아왔고 그 암을 해결하면서 그 경각심에 의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분에 대한 건 저렇게 넘어가고, 그럼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눈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간에 문제가 오게 되면 눈에도 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이상이 오죠. 당연히. 그런데 눈은 피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꾸만 이제 나이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뭐 70평생 다 되도록 써먹었으니까 얼마나 간도 지쳤고, 그런데다가 눈도 이제는 저도 이제 뭐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안경을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간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자, 간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한 가지 더 아예 말씀드리면, 간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은 무조건 위장과 연관이 있다 없다? 100%예요. 100%. 간이라는 것은 무조건 대장과 연관이 있다 없다? 무조건 연관이 있어요. 간에 이상이 오면 첫 번째 위가 아니면 대장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갑니다.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장에 문제가 생겨도 간에 영향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위장에 문제가 와도 간에 영향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아무튼 위장과 대장과 간은 삼각구도 안에 틀 안에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 망가져서 그것이 주병, 간이 주병이 될 수도 있고, 주병이라는 것은 가장 문제되는 장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대장이 주병이 될 수도 있고 위장이 주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은 바로 뭐가 주병일까? 오장육부 가운데 간이 주병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이걸 또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 육장육부라는 게 있는데 장과 부의 차이는 뭐냐? 음과 양의 관계처럼 장과 부의 차이는, 간이라는 건 24시간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4시간이랍니다. 심장도 24시간이라고, 비장도 24시간이라고, 폐도 24시간이라고, 콩팥 신장도 24시간. 즉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음해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팥, 신장은 음해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간에서 피를 만들다 보니까 간의 자식은 누구냐? 바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에서 만들어 피를 젖을 누구에게 물린다? 심장에 물리면 심장은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 전체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피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선별되고 그 피가 좀 구분이 되도록 걸러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간의 원만 누가 돼야 할까? 콩팥,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 신장에서 피를 깨끗이 걸러서 간에게 갖다 주면 간이 그것을 다시 해독도 하고 영양분도 다 산소도 넣고 영양분도 넣고 해서 어디로 보내지? 심장.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럼 또 하나 우리 몸에는 그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폐라는 것도 크죠. 근데 간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안도하셔도 됩니다. 간의 기능의 문제,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0분의 9가 없더라도 10분의 9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은 회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왜? 간은 그만큼 24시간 평생 동안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합니다. 놀래면 못 떨어진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놀랜다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긴장이 오래되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그게 쌓여요? 안 쌓여요? 그 소화가 잘 돼? 안 돼? 근데 소화가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망가졌다? 간이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간은 무엇의 장기라고 한다?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간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 장기인 간이 간땡이가 부어서 더 이상 부을 데도 없어 아파졌다. 그건 이미 악화된 거예요? 안 악화된 거예요?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 다 안 돼도 위장의 위치가 있고 그럼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위치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여기는 간의 영역, 여기는 대장의 영역, 여기는 위장의 영역, 여기는 심장의 영역, 여기는 폐의 영역.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간의 영역이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젖꼭지에 손을 대고 젖꼭지에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러다 갈비뼈랑 딱 맞닿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그 자리가 간의 위치라고 하는 한자로는 기문이다. 기문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그걸 누르면 아플까 안 아플까?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나는 평상시에 간에 이상이 있다 없다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생활하지만 이미 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눌러보면 그 자리가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거기를 눌러보지 않고 지내니까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의 간과 연관된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눈, 간과 밀접합니다. 그러면 간이라는 것은 내려가서 이제 먹는 건 위장과 밀접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장은 무슨 역할이죠? 소화기관의 대표기관으로 소화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간은 근육과 연관이 된다는데 위장은 연동운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서 무력화되어 있다. 그러면 연동운동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간 기능이 넘치면 위장 기능도 같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소화액 가운데 대표적인 위산이라는 게 있죠. 담즙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담즙을 먼저 말씀드리면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담즙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가 어디서 보내지는 것이냐? 간으로 하여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담즙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런데 담즙도 무슨 액입니까? 소화액이에요. 주로 뭘 소화합니까? 바로 지방, 고기 덩어리, 단백질 이런 거를 소화하는데 그 담즙은 십이지장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약간 좀 달라지는 얘기지만 한 가지 비교하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으려면 죽을 먹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고구마를 싸갖고 가야 될까? 제일 좋은 건 고기인데 고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뭘 싸줬어요? 고구마를 싸줬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싸주는 이유는 그 고구마는 위장에서 꿀떡꿀떡 하지만 소화는 아직 안 돼요. 그럼 어디를 지나갈 때? 십이장을 향해 내려갈 때 그때 담즙이 내려오고 그때 소화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옛날에 그런 속담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다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고기를 먹었다 금방 소화가 될까 아니면 시간이 걸릴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소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죽이에요. 죽을 끓여 먹으면 제가 볼 땐 한 10분 안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위장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위장을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처럼 지방이, 단백질이 이런 것보다도 곡류, 채소류, 그리고 그것을 잘 분해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죽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도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간으로 돌아갑시다. 간은 이처럼 오장육부 가운데 목이라는 것에 있다 선치고, 그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데, 나무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의 단점은 뭐하냐? 바람에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근육의 문제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중풍이에요. 그 중풍은 무엇을 못 움직이니까 중풍이 왔다고 알 수 있죠? 바로 근육이에요. 그럼 중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중풍은 어디의 고장으로 오죠? 뇌의 고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등 몇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뇌 이상으로 오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풍이 왔다, 그럼 그냥 뭐 긴 얘기는 다음에 중풍 시간에 다시 얘기하고, 왼쪽으로 풍이 오면 풍은 두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는 왼쪽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로 옵니다. 말 그대로 얼어붙어서 온 것이요, 열에 의해서 녹아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중풍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중풍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려도 뭐가 움직여야 돼?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 전체에 팔을 쓴다, 다리를 움직인다 할 때도 무엇이 움직여야 한다? 근육이 움직여야 돼. 근데 그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가 누구예요? 간이에요. 이게 간은 바람이라는 나무와 같듯이 풍이라고 하는데,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풍은 뭐야? 가운데로 바람이 들어갔다 또는 치고 나갔다. 그래서 중풍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바람 맞았다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몸의 상당 부분과 연관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면 간은 어떻게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장풍을 좀 쏘지만 손에는 항상 이렇게 잘 걸고 있어요, 안 걸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무슨 손가락입니다. 아시는 분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게 뭐라고요? 간. 근데 여기는 은반지예요, 금반지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의 효과가 있어요, 보탬의 효과가 있어요? 풍구용 많이 배웠어. 맞아요. 은은 억제 효과가 있어요. 간 기능이 넘쳤을 때는 억제해줘야 하고, 간 기능이 풍구용처럼 떨어졌을 때는 뭐 해야 한다? 보태줘야 된다고. 그럼 우리 목사님 같은 간 기능이 뭐 하는 거야?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억제해줘야 돼요. 간이 너무 기승을 떨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듯이 저도 무엇이? 간이? 저도 여기가 늘 이따 없이 뻐근하고 아파요,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위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위장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저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평생을 간으로 고통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간과 위장으로. 그것처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소화를 잘 되게 내가 도와줬다. 꼭꼭 씹어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었다. 위장은 당연하죠. 뭘 도와주는 것이다? 간을 도와주는 거야. 나는 맨날 습관적으로 1시, 2시까지 야행 속으로 맨날 컴퓨터하고 뭐하고 잤다. 너 뭘 가장 괴롭히는 거야? 간이야. 근데 그것을 이제부터 무조건 10시만 되면 자는 거야. 하루 8시간, 9시간 자는 거야. 뭘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처럼 간에 그런 걸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간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위장도 연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는 전부 다 연동 운동이에요. 식도도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식도도 움직여요. 아래로 내려간 것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내리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튼 그런 것도 다음에 공부하고, 자, 그러면 더 내려가서 이제 대장이라는 게 있죠. 대장은 약 1.7m 정도 되는 그 긴 대장도 하루 종일 일을 할까 안 할까? 근데 언제는 쉬어? 잘 때는 아주 심한 일은 안 해요.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지. 그러다 보게 되니까 대장의 역할과 위장의 역할의 연동 운동이 아주 큰 역할인데, 그 근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간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배우신 분들 요거 한 가지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처럼 간 기능을 도와주려면, 간은 목이라고 하는 나무였다면 쇠금, 도끼라고 하는 금이 있죠. 근데 금은 바로 누구냐? 폐예요. 폐. 그러니까 간이 너무 기능이 넘쳐서 간이 기승을 부릴 때, 폐의 기능은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이상과 위장의 이상으로 함께 와 있는 사람들은 살찔 일이 있어 없어? 살찔 일이 없어요. 대부분 말라 있다고. 그 대부분 마른 사람들의 어깨는 딱 벌어졌어요. 조그만. 그러다가 무엇이 부족하다? 폐 기능이 부족한 거야. 폐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폐가 들고 있는 도끼가 간이 막 자라나는 거야. 간이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끼가 와서, 야, 간 나무야, 너 까불지 마. 너 잘라버린다? 그럼 간이 정신을 차릴까 못 차릴까? 그런데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할 도끼라는 폐가, 이따만한 도끼를 가져가야 되는데 요만한 도끼야. 요만한 도끼 가지고 나무한테 가면 뭐라 그럴까?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바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키워야 한다? 폐활량을 키워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폐활량을 키워야 돼. 그럼 폐활량 키우는 건 내 훈련으로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거 한 가지 아셔야 돼. 그럼 또 한 가지, 소화가 잘 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씹어야 돼. 침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제 시간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소식을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 걸 다 해야 돼. 그 중에 바로 이것을 간을 괴롭히고 위를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커피예요, 커피. 커피 잡어요, 안 잡어요? 그래, 아주 잘났어요. 그래. 커피 끊어야 합니다. 그럼 또 하나, 밀가루가 있습니다. 이 밀가루라는 건 원래 통밀은 좋은 거예요. 그게 소화도 잘 되고 식이섬유도 많고. 근데 밀가루화 되어 있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뚜자 뭐 이렇게 파리 뭐 있자 이런 데 가서 빵 하나 딱 먹잖아요. 벌써 2, 3분 안에 싹 뒤집어집니다. 벌써. 커피를 갖다 한 두 모금 정도 마시잖아요. 2분 안에 속이 뒤집어져요. 저는 이것을 먹어야 할 물건인지 음식인지 아닌지를 누가 안다? 저는 위장이 알아요. 바로 답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바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를 갖다가 심하게 상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망가지더라? 간이 망가지고, 그 간으로 인하여 즉 평생을 저도 좀 고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자, 그러면 간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건 폐도 있지만 간의 엄마라고 하는 콩팥 신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콩팥 신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다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간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위장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도 있죠. 콩팥 신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다. 여기에다가 침 몇 개를 온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 간단히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럼 우리 손바닥에도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나의 손을 이용하여 나를 먼저.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알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내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을 내가 지키는 아주 손쉬운 방법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실생활 24시간 속에 다 해야 할까요? 점심 먹고만 해야 돼. 24시간을 다 만들어가요. 그게 슬로건이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것. 이왕이면 내가 간이 안 좋을 때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생활 속에서도 하고 우리 손에서도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배워가면서 합시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오장육부 내장과 100% 연관이 있다고요. 그럼 오장육부 내장은 원인이야 증상이야? 원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에 해당되는 이유는 뭘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피를 만들어내고 몸 전체를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드러나 있는 우리 몸 전체에, 우리 몸 겉에는 이렇게 육장육부, 오장육부 길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이건 겉이에요, 속이에요? 겉은 오장육부라는 내장의 문제가 우리 몸 겉으로 드러나는데 어디로 드러난다? 정확히 자기의 길로 드러나요. 그래서 폐의 길은 폐의 고장으로 드러나고 대장의 길은 대장의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처럼 우리 몸 겉에 표현되는 모든 증상도 그 원인인 오장육부 내장과 그리고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시키는 그 총사령탑 뇌를 갖다가 이 모든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럴 때 뇌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앞서 배웠지만 아주 한마디로 먼저 제일 쉬운 걸 얘기하면 뇌를 뭐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뇌를 뭐하게 해야 돼? 뇌가 웃게 해야 돼요. 뇌를 웃게 해주세요. 뇌는 우리 몸 건강, 내 몸 건강을 알아서 만들어 간다니까. 왜? 우리 몸 전체의 100조 개의 모든 세포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하는 게 누구야? 바로 뇌입니다. 뇌에는 운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운영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저를 만나면 그런 방법을 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안 배워가는 거예요? 쉽게 배우는 거예요? 어렵게 배우는 거야? 뒤지게 쉽게 가르쳐주겠다는 거 아시겠죠? 풍경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튼 근데 모른다 그랬으면 나 가만 안 둘라 그랬어. 아무튼 이처럼 쉽고 단순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한다? 재밌고 편리하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 꽁 잡는 게 뭐예요? 아무튼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자리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통증. 근데 간경화가 있다. 간암이 있다. 지방간이 심하다.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나이가 60이야. 60년 동안 써먹고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때는. 한다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왜? 6개월 안에 시간이 길다고 여겨지는 거야. 저는 당신이 60세라면 미안합니다. 6년 동안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6개월을 해야 된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당신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아니 60평생 동안 6개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난 당연히 하겠네. 즉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당신이 이제 3개월 6개월 남았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려도 한다고. 왜? 저는 그렇다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뭐 당신 같은 암 환자가 몇백 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론일까 논리일까 원칙일까 무조건 말일까? 말로는 뭔 말을 못하냐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인에 대한 거 다 보여줍니다. 표현된 증상은 그 자리에서 잡아준다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꽁 잡는 게 매예요. 원인도 모른 채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보신 분이 있다면 글로벌 기독방송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만 저 바깥에 공사가 시작되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의 문제. 간은 회복이 빠릅니다. 어차피 자야 할까? 이왕이면 깊은 잠 하루 8시간 이상 자세요. 왜? 내 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래도 늦지 않잖아요. 왜? 앞으로 나는 20년 더 살겠다. 6개월 투자하고 나머지 19년 반을 더 살면 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몸을 보다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즉석 통증 해소 전도 특공대 같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